육군 7포병여단 천둥대대가 철원 문해리 사격장에서 포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훈련에는 K9A1 자주포 18문이 투입됐습니다. 장병들은 지난 2주 동안 진행된 전술훈련을 통해 장비 운용 능력을 숙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높은 명중률을 선보였습니다. 미 51 전투비행단이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에서 제2회 군장 행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군인들을 위해 자신들을 희생한 4명의 미 군종 목사들을 기리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된 강행군 속에서도 2천여 명의 한미 장병들은 완주에 대한 열의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겠다는 의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입대 이후에도 꾸준히 자신의 특기를 살리는 스포츠맨들을 만나는 시간, 송 기자의 챔피언십 포인트에서 국군체육부대 복싱부를 만났습니다. 체중 감량의 고통과 끊임없는 훈련 속에서도 투철한 군인 정신과 스포츠맨십을 동시에 키워가고 있는 복싱부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격 준비! 사격 준비! 쏴!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육군 7포병여단이 실전형 포탄 사격을 진행했습니다. 전시 상황을 가정한 환경 속에서 강한 화력을 집중하고 정확한 타격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현장에 백재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포탄 사격 준비가 한창인 훈련장. 사격 준비! 사격 준비! 쏴! 쏴! 사격 명령과 함께 K9A1 자주포가 일제히 불을 뿜고 표적에 정확히 명중합니다. 육군 7포병여단 천둥대대의 포탄 실사격 훈련의 현장. 충호포병의 포탄은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목표를 향해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훈련에는 대대의 K9A1 자주포 18문이 투입됐습니다. 장병들은 숙련된 사격 절차 수행과 정밀한 장비 운용 능력을 바탕으로 강한 화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서 언제든 적을 이길 수 있는 화력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춘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부대는 지난 2주 동안 전술훈련을 진행하며 이번 포탄 사격에 대한 결전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포탄이 초탄부터 사격 재원의 조정 소요가 없는 동재원의 결과를 보이며 성공적으로 사격 훈련을 마쳤습니다. 적이 도발했을 때 언제라도 신속하게 응징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부대의 목적입니다. 더 정확한 그 사격 임무 수행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철저한 안전 통제와 완벽한 교육 훈련으로 최고의 성과를 보인 육군 7포병여단. 여단은 이번 훈련을 시작으로 5월 말까지 여단 예하 3개 K9A1 대대가 모두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며 실전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FN 뉴스 백재웅입니다. 북한이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신형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에 대해 기만일 수 있다며 실제 전력화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5일 북한 공군의 반항공 전투 및 공습 훈련을 현지 지도했습니다. 훈련은 미그-29 전투기에서 신형 공대공 미사일과 활공 유도 폭탄을 발사해 순항 미사일과 무인기 표적을 격추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북한은 2021년 국방발전 전람회 자위 2021 행사장에서 처음 외형을 공개한 신형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보이는 실사격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신형 공대공 미사일은 중국 PL-12와 유사합니다. 군사 전문 기자 출신인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PL-12도 러시아의 기술 지원으로 개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공대공 미사일 기술이 북한에 제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훈련에서 2023년 7월 무장장비 전시회 2023 행사장에서 처음 외형이 공개된 전략무인 정찰기 샛별 4형과 공격형 무인기 샛별 9형의 비행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북한판 리퍼인 공격형 무인기 샛별 9형의 편대 비행 장면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또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은 기만이나 과장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부품이나 재료 확보 등의 문제로 전력화에 상당 부분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번 그런 무기 체계들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훈련으로 공개한 미사일 등에 대해 실제 전력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미 50일 전투비행단 군종단이 주최한 제2회 군장 행군대회가 우산기지에서 개최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드넓게 펼쳐진 활주로를 가로지르며 행군 능력을 길렀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우산에 위치한 공군기지. 전날에 내린 비로 쌀쌀하지만 참가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분주히 몸을 풉니다. 달이 떠 있는 현재의 시간은 03시 45분입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이지만 참가자들은 군장 결속을 모두 완료하고 출발만 남겨놓은 상태인데요. 한미가 함께하는 군장대회 지금 시작합니다. 4시 정각이 되자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2천여 명의 한미 장병들이 힘찬 함성과 함께 일제히 뛰어나갑니다. 대회는 1943년 독일군의 공격으로 가라앉던 미 군함에서 군인들을 구출하고 전사한 4인의 미 군목을 기리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미군이 매년 노르웨이군과 협력해 실시하는 이 대회는 11kg의 군장을 메고 30km를 완주해야 하며 규정 내 완주하면 노르웨이 왕립정부가 승인한 완주 승인서가 수여됩니다. We're hoping, and it's our desire, our hope, why we put on events like this is to let them know that they're capable of doing more than what they thought possible, that they can dig in and find that inner spirit in them that drives them to go further, to do more. 빨간 석양과 참가자들의 거친 숨소리가 짙게 깔린 활주로에는 전투기들이 참가자들을 반기고 참가자들은 동료의 등을 밀어주면서 고비를 함께 넘습니다. 참가자들은 5km마다 설치된 반환점에서 확인증의 반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빨간 볼펜을 들고 참가자를 맞이하는 자원봉사자들은 확인 표시와 함께 든든한 응원을 전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Exhausted but good. Yeah. Do you think you will get a report you want? I think so. Oh, Yeah. what's your goal? Trying to make it in 4 hours and 15. 네, 5km나 더 뛰었지만 꼭 1등하겠습니다. 화이팅! 해가 밝아오고 마침내 행군을 마친 참가자들이 하나둘 결승점으로 들어옵니다. 한측 남군 부문 중 1등인 참가자와 간발의 차로 2등이 된 참가자는 군장을 내려놓는 것도 잊은 채 서로를 끌어안습니다. 2천여 명의 참가자 중 가장 먼저 결승점을 통과한 미군 참가자는 2시간 32분이라는 믿기지 않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Oh, well, I love to run, I love to rock. I've been doing it for a few years now, and I just love a good challenge. It still hasn't really hit me yet. I just showed up to do my best effort. I didn't expect to do this well, but I did. So I think later on it'll hit me and I'll feel really good. 나라도 소속도, 나이도 모두 다르지만 완주라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리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이들. 그들이 보여준 도전 정신은 지켜보는 이로 하여금 든든한 신뢰를 느끼게 했습니다. KFN 뉴스 차성유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항공우주축제를 통해 공군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46회 스페이스 챌린지가 수원에서 개최됐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 현 시간부로 수원기지 스페이스 챌린지 개회를 선언합니다. 스페이스 챌린지의 개회가 선언되자 KF-5 전투기들이 수원기지 하늘에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공군을 대표하는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도 아찔한 고개 비행으로 시민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지난 17일 수원기지에서 개최된 스페이스 챌린지에는 KF-5 공중기동뿐만 아니라 블랙이글스 특수비행과 의장대 공연, 고무동력기 에어로켓 날리기 등 볼거리와 체험 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됐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체험 부스에서는 드론 날리기와 조종복 입기, 수송기 탑승, 항공 우주 체험 등을 진행했습니다. 직접 제작한 고무동력기와 폰보드 전동 비행기를 날리며 공군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고무동력기는 본체에 달려있는 고무줄이 풀어지는 힘을 동력으로 사용해 비행하는 원리로 프로펠러에서 직접적인 회전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참가자들은 한껏 상기된 얼굴로 출발선에서 직접 만든 고무동력기를 하늘로 날려보냅니다. 직접 만든 고무동력기로 스페이스 챌린지에 참여를 해보니 굉장히 재밌었고 연습을 혼자서 많이 해봤어서 이게 실전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공군은 스페이스 챌린지를 통해 어린이들이 공군에 대한 꿈을 키우고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소부대 군사혁신을 선도하는 사단법인 창끝 전투학회가 미래전을 대비하기 위한 실험적인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야전부대 장병과 군사 전문가, 방산 관계자들까지 참석해 소부대 전투혁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태검 기자입니다. 밀폐된 방에 있던 장병이 드론 조종용 고글을 착용합니다. 날카로운 프로펠러 소리와 함께 작전을 시작하고 전투원은 드론의 뒤를 따라갑니다. 사각지대에 있던 가상의 표적을 안전하게 제압합니다. 드론과 사람이 함께하는 유무인 복합 전투 사격 챌린지의 모습입니다. 이게 드론이 전장 상황에서 어떻게 쓰일지랑 보병과 보전 합동 훈련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작전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좀 감이 많이 와서 사단법인 창끝 전투학회가 소부대 전투의 혁신을 위한 연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문가 발표와 청중 참여형 콜로키움, 방산 기업 전시, 유무인 복합 전투 사격 챌린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대대급 이하의 소부대와 전투원들의 싸우는 방법, 그다음에 무기체계 조직 편성을 발전시켜서 인구 절벽 시대에 이제 맞닿아 있는 우리 군에게 하나의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9년 조상근 학회장의 SNS 커뮤니티 개설로 시작한 학회는 지난해 국방부 허가를 통해 비영리 사단법인 창끝 전투로 설립됐으며 7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회는 앞으로도 장병의 생존성을 보장할 수 있는 소부대 전투의 혁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부대 중심의 전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번 행사가 현대 전장의 새로운 나침반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석정권 방위사업청장이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추진 중인 캐나다 조달부와 국방부, 산업부 고위급 관계관을 만나 최신의 한국형 잠수함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지난 15일과 16일 캐나다를 찾은 석 청장은 캐나다 조달부 국방해양조달차관부와 앵거스 탑시 해군사령관 등 방산 관련 주요 관계자들과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 참여를 위해 원팀을 구성한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관계자들도 함께해 한국 조선소의 생산 역량과 한국 해군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원 계획 등을 설명했습니다. 석 청장은 또 캐나다 정부의 국방 외교 분야 의사결정에 핵심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문제연구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국 국방 방산 협력 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연내 소형 위성용 위성통신 우주반도체를 필두로 무인항공기와 능동위상 배열 레이더용 모듈 플랫폼이 개발됩니다. 미래 무기체계의 핵심 요소인 국방 반도체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방위사업청이 2025년 국방반도체 핵심 기술 개발 과제 5건을 최초로 선정했습니다. 국방반도체의 기술 자립을 위해 지난해 국방반도체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산하에 국방반도체 사업단을 설립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온 결과입니다. 선정된 과제 중 4건은 6월 중 연구개발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올해 4분기부터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며 나머지 1건은 2026년부터 사업을 시작합니다. 국방 반도체 기술 개발을 통해 국산 반도체를 사용하게 되면 안보적 측면에서 기술 자립과 경제적 측면에서 국방 반도체 산업 육성 등의 시너지가 있을 것입니다. 무기체계 해외 수출 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 6월엔 2026년도 신규 과제 발굴을 위한 새로운 과제 기획에 들어갑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국군체육부대 남자축구팀이 지난 주말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1 14라운드 제주 SKFC와의 홈경기에서 1대1로 비겨 2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전을 0대0으로 비겼지만 후반 들어 공격을 본격화하면서 13분 공격의 핵 이동경 상병의 왼발로 첫 골을 터뜨렸습니다. 환상적인 삼각 패스를 이어받은 이동경 상병이 침착한 왼발 슈팅으로 선제 득점에 성공하며 시즌 5호 골을 만들었습니다. 국군체육부대는 경기 추가 시간에 김대원 병장이 회심의 프리킥 득점을 노리며 마지막까지 승리를 향한 열망을 불태웠지만 아쉽게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국군체육부대 남자축구팀은 오는 24일 오후 7시
울산 문수경기장에서 울산 HDFC와 15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이 경기는 KF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군 체육부대 입대 후 군인 정신으로 무장해 이기는 스포츠맨으로 거듭나는 선수들을 연속 기획으로 만나보는 송 기자의 챔피언십 포인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강링 안에서 체력과 정신력을 강화하며 매서운 주먹 만들기에 매진하고 있는 복싱부 선수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해서 남들 이길 생각하지 말고 남들보다 한 발 더, 한 번 더. 엘리트 체육인들에게 시간은 금과 같습니다. 그래서 군복무 기간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곳 국군체육부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금맥을 키는 선수들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열심히 한 건 누구나 다 열심히 할 수 있어.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자, 힘내고 하자. 최정예 부대라고 했죠. 최고의 엘ite 선수, 최상의 국가대표급 선수 다 지원합니다. 한 군인이기 때문에 국방부 의무를 지키면서 또 운동선수로서 지켜야 할 스포츠맨십을 여러 가지를 지금 제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선배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멋있다. 나도 남자라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때 글러브 딱 처음 끼고 스파링을 했는데 딱 배운 거 써먹으니까 진짜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나는 이게 맞는구나. 훈련 힘든 거는 이제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훈련 힘든 건 괜찮은데 체중 감량하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포기하고 싶고 힘들 때마다 부모님을 많이 떠올리면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 온 선수들이 다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진짜 운동에 매진할 수 있게끔 좀 기량도 높아지는 것 같고 체육부대 부대장님도 운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 감독님께서도 전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실력이 늘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좋은 성적 거두는 게 목표입니다. 원투, 원투, 훅, 원투, 원투. 자, 제가 실제 저 선수 머리를 한번 맞춰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스피드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선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원, 투, 쓰리. 배야. 간 진짜. 복부를 맞았는데 숨을 못 쉬겠습니다. 인생을 좀 완전히 바꿔준 느낌이라서 부모 같은 존재다. 저를 더 성장하게 만들어준 스포츠이기 때문에 저는 저의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것 같아요. 계속 해왔으니까. 청춘인 것 같아요. 지금의 저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청춘인 것 같아요. 국군체육부대에서 몸과 마음을 다듬고 있는 복싱부 장병들.
챔피언십 포인트를 얻기 위한 이들의 노력이 마지막 한 방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대한민국 방공체계의 핵심 전력 중 하나로 꼽히는 천궁은 정밀도와 실전성을 갖춘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데요. 천궁은 어떻게 변화해왔고 앞으로의 모습은 어떨지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국방과학연구소는 차세대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3 개발을 위한 시제 제작업체 선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우리나라 방공체계의 핵심 전력 중 하나로 꼽히는 천궁. 과연 천궁 시리즈는 어떤 위력을 가졌고 어떻게 진화해 왔을까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의 핵심 전력 중 하나로 꼽히는 천궁. 흔히 한국형 패트리어트라 불릴 만큼 정밀도와 실전성을 갖춘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입니다. 과거 우리 군의 주력 방공무기는 1960년대 미 육군에서 개발한 호크 미사일이었는데요. 점점 정교해지는 공중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항공기 요격에 초점을 맞춘 천궁을 개발해서 2015년에 실전 배치했습니다. 천궁은 표적 지향성 파편 탄두를 적용해 파편을 목표 방향으로 집중시켜 폭발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가 적용돼 표적 탐지와 추적, 아군 적군 식별, 유도탄과의 통신 기능까지 하나의 장비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호크 미사일은 탐지, 추적, 유도에 각각 다른 레이더가 필요했지만 천궁은 하나의 레이더로 모든 기능을 통합하면서 포대 구성은 단순화되고 작전 배치와 운용 면에서는 기동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탄도탄 미사일의 위협이 높아지면서 우리 군은 보다 정밀하고 강력한 대응 수단이 필요해졌는데요. 이에 따라 개발된 것이 천궁2입니다. 천궁2는 기존 천궁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하층 탄도탄 요격 능력을 추가한 중거리 방공체계로 발전했습니다. 개발 당시부터 여러 시험 과정에서 명중률 100%를 기록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존 천궁과 천궁2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근접 신관을 이용한 폭발 파편 방식이 아닌 직격 파괴 방식으로 목표물을 파괴해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항공기뿐 아니라 중저고도 공중위협인 드론, 미사일까지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천궁2부터 우리 군의 KAMD의 개념이 적극 적용됐는데요. 천궁2는 전력화 이후 KAMD 하층 요격 체계로 편입되어 종말 단계에서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초음속 활공체와 같은 신개념 미사일 위협이 속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를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은 또 한 번 천궁의 진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5월 국방과학연구소는 천궁3 개발을 위한 시제 제작업체 선정 절차에 착수했는데요. 천궁3는 사거리와 요격 고도 모두 천궁2보다 향상되고 고속 표적 대응을 위한 최첨단 기술이 대거 적용될 예정입니다. 총 2조 8,300억 원이 투입되고 2034년까지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천궁3가 개발되면 천궁2와 함께 KAMD의 하층 방어를 더욱 강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답니다. 자주 방공무기로 첫 발을 내디딘 천궁에서부터 탄도탄 요격 능력을 확보한 천궁2, 그리고 미래 위협에 맞서 또 한 번의 진화를 준비 중인 천궁3까지 하늘을 지키는 K방산의 방패, 천궁의 진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장병급식 피복 만족도 평가단을 출범하고 급식 개선과 피복 체계에 대한 국민 시각의 정책 반영에 나섭니다. 20명의 평가단원들은 올해 민간 위탁급식과 특식 등을 현장에서 체험하고 다음 달과 7월에는 전국 부대를 돌며 실질적 만족도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기성부대가 특전사 훈련의 꽃이라 불리는 400km 천리행군과 고강도 산악훈련, 내륙전술훈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특전대원들은 이번 훈련을 통해 다양한 특수작전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집중 숙달하며 유사시 적을 압도할 특수작전 능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해군이 오는 29일 부산에서 자유롭고 열린 바다, 공존과 번영을 향한 힘찬 항해를 주제로 국제해양력 심포지엄을 열고 인도 태평양 해역의 해양안보 협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행사는 국내외 해양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양력 발전 방향과 국제 협력 체계를 심도 있게 점검하는 자리로 해군 유튜브에서 생중계됩니다.
(5월 19일) 기상정보입니다. 화창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다시 하늘빛이 흐려졌습니다. 낮에는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기 때문에 가벼운 겉옷은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안산지 지역으로는 강풍이 불겠고 오후부터는 점차 구름이 많아지며 경기 강원 지역으로는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까지 경기 강원 지역으로 약한 비가 내리겠으며 이후로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원주 13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원주 28도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은 중부 지역에 내리는 비로 인해 항공 및 해상 대부분 작전에서 일부 영향을 받겠으며 지상작전도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다음 강수는 소나기 형태로 내리겠으며 1에서 5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진 비는 22일 목요일까지 계속되겠으며 그 이후로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기온도 다시 올라가 쾌적한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